오상현이고요. 지금 1학번이고 물리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 자꾸 이게 무너지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 교수님들의 고통을 알겠다. 죄송해요. 맞춰놓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3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개강 밀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이제 상황 때문에 계속 좀 이제 밀리고 밀렸는데, 그래서 5월에 이르러서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미팅을 같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 오프라인 신청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식사 신청하신 분들은 A동 115 오셔서 이제 중간에 6시부터 6시 반에 또 보급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잠시만요. 얘기할 내용은 시험 전반 소개 10분, 그리고 영역별 소개 20분, 준비 및 시험팀 30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 두 섹션, 시험 전반 소개랑 영역별 소개를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준비 및 시험팀은 이제 1학번의 송무관 학생이 좀 도와줄 거고, 저도 이제 팁이 더 할 게 있으면 짧게 더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전반 소개에서 말씀드릴 건 3가지인데요. 토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토플의 시험 점수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플의 줄임, 토플은 이제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줄임말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그 외국어로서의 잉글리시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영어를 말하는 나라에서 공부하거나 수업하기 위해서 혹은 일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요. ETS라는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테스트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시험이고, non 네이티브 대상이에요. foreign language로서 배우는 사람이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해외 교환 학생이나 대학원 지원, 혹은 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해외 대학을 지원할 때도 이제 영어 플루언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시험입니다. 지스트에서 연관된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UC 버클리에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SAP가 90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칼텍에서 SAP 그 가을 학기 수학하는 걸 110점, 칼텍에서 썰프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110점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만점은 120점이고요. 110점이라는 점수는 꽤 높은 점수지만 90점은 그래도 할 만한 점수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꽤나 비싼데요. 시험 한번 보는데 $190였나? 저는 그랬던 것 같고, 요즘엔 아마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충 한 $200 선이고, 한국 돈으로 하면 20만 원 좀 넘는, 25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봤는데 내가 3년 후에 어딘가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토플 점수를 활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 2년에 한 번씩 봐야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험비가 너무 아깝다라고 한다면 이때 한번 보고 저때 한번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의 구성은 총 4가지 섹션인데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고, 리딩에서 3가지 섹션 10개 문제가 나오고 10개 문제 per 섹션으로 나오니까 총 30문제가 나오는 거죠. 리스닝은 이제 5가지 섹션이고, 스피킹은 4가지 태스크를 주고요. 라이팅은 2가지 태스크를 줍니다. 사실 전에는 스피킹이 좀 더 많고 리스닝이 좀 더 많고 이랬는데, 요즘에 뭐 뉴 토플이었나?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줄어드는 좀 줄여서 해왔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덜 하고, 시험 시간도 원래 3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3시간 정도로 줄어든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섹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더미 섹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딩이나 리스닝이 3 and 5 섹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4섹션, 5섹션이라든가 3섹션, 6섹션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한 섹션이 더미로 들어가게 돼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채점돼서 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ETS 측에서도 새로운 세트를 개발했을 때 이 세트를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미 섹션을 넣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섹션이 더미 섹션인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더미 섹션인 것 같은데 하고 안 풀었다간 큰 거 다칠 수 있으니 모두 다 성실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이라고 했을 때 나는 혼자 말하는 거 잘하고 나는 혼자 글 쓰는 거 잘해 라고 해도 만약에 리딩이랑 리스닝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피킹이랑 라이팅 문제에서 이제 리딩 매트리얼이나 리스닝 매트리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글 쓰는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리딩 리스닝이 스피킹 라이팅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코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120점 만점이고요. 그 4가지 섹션별로 30점씩 해서 총 120점입니다. 통상적인 한국인의 경우 여기 보면 리딩이랑 리스닝이 소프트웨어래. SW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생각났는데 스피킹 라이팅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리딩이나 리스닝을 많이 연습하지만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공부할 혹은 연습할 좀 그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120점을 받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만점을 맞아야겠죠. 근데 110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피킹이랑 라이팅에서 조금 부족한 거를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100점이 목표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10점이 더 까이는 거죠. 그리고 90점이 목표다라고 하면 뭐 25, 25, 20, 20 정도면 무난하게 9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90점이 목표이신 분들이 25, 25, 20, 20 이 점수를 받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당분간은이라 해야 되나? 버클리 SAP를 간다고 하면. 그런데 대학원 지원 시에는 토탈 점수 미니멈도 있고요. 여기 보면 스피킹 미니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피킹 적어도 22점은 돼야 된다, 23점은 돼야 된다. 혹은 TA십을 받으려면 TA 하면서 이제 월급이라 해야 되나? 스콜라십을 받으려면 적어도 뭐 25점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니멈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점, 23점 정도는 스피킹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리딩에 관련돼서 이제 미니멈 리콰이먼트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대학원 지원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서 내가 토플 점수가 토탈 점수는 괜찮은데 뭐 미니멈에 걸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grad school admission requirement는 가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모든 걸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스피킹 requirement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지원할 때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스피킹 혹은 리딩 점수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없네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잠깐. 그래서 이제 영역별 소개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10분 좀 지났네. 딱 괜찮군요. 영역별 소개로 넘어가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까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도 조금씩 훑어봤는데 각 시간 시험에 대한 시간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리딩이 제일 길고 나머지들은 좀 짧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라이팅은 이제 2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20분을 주고 하나는 30분을 주고 하는 식으로 좀 길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 글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도 조금 있고요. 이거를 옆으로 옮길 수 있나? 잠시만요. 좋아. 리딩 영역별 소개를 좀 하면요. 다양한 주제를 가진 지문 3개가 나오는데 지문 하나당 이제 10개 퀘스천이 나오죠. 그 분야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이 아니구나. 제가 한 2년 전에 시험을 봤으니까 그때는 되게 과학 지문이 많이 나왔고,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변별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조금 컨트롤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 이공계인들은 해외에서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학생들이나 뭐 인력이나, 근데 이제 인문계 쪽은 막 그런 거 문과 싫어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문과 혐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과학을 대부분 전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과학 지문을 평소에 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좀 커버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둘 다 요즘 본 사람은 아니라. 그렇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어려운 문법이 많진 않아요. 근데 내용에 친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과학 지문이 나오면 이거 내가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흥미롭다 하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막 철학이나 뭐 문학이나
문학 교수님 여기 지금 이수정 교수님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혹은 뭐 문화, 경제 이런 거 나오면은 약간 읽다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라는 식으로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취향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 혹은 주제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는 제가 사후에 그 PDF나 뭐 이렇게 파일을 드릴 텐데 링크 들어가면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문제가 지문을 읽는 순서가 그대로 이제 대부분 나오는데요. 물론 그 지문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중에 맨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이제 문단을 한 문단 읽고 풀던가 그러니까 첫 문단을 읽은 다음에 첫 문단에 관련된 문제가 있나 하고 풀든가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읽고 두 번째 문단에 관련된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지문 전체를 다 읽고 한번 쭉 통독을 한 다음에 좋았어 이 글은 이런 글이군 한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각 부분에 대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고 문단을 읽고 나서 푸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았던 이유가 제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이제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억력이 좋다 그리고 나는 문단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푸는 것을 뭐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둘 중 어떤 거를 할지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겠다라는 걸 확신을 가진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example problem인데요. 왼쪽은 이제 지문이고 오른쪽은 문제예요. 근데 지문을 다 읽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어떤 문제들 형식이 나오는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annotation 꺼버렸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paragraph 1에서 보면 뭐 하나 빼고 다 true인데 뭐가 그 false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실 확인 문제도 있고 word의 미닝을 그 문맥상에서 추론하는 것도 있어요. word 미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적인 뜻만 알아도 바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단을 좀 읽고 푸는 거를 권장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멘션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사실 확인을 고르는 거고 이거는 인퍼런스죠. 추론하는 뭐 이런 문제 나오고요. 언급되지 않은 문제 혹은 언급되지 않은 사실들 뭐 이런 거 어썸션을 추정하는 게 나오고 뭐라고 하냐 each of the following 이런 거 네. 그 이제 문맥을 잘 파악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잘 파악을 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문단이 길죠. 뒤에 보면 뭐 according to paragraph 4 이 문단에 의하면 뭐 what has recent 잠시만요. 드로잉이 왜 안 되지? 됐다. recent research on obvious tools found. 네, 이런 것도 다 문맥 파악에 해당하고 이제 좀 뒤에 가면 전체 문단을 묻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스킵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흐름 같은 걸 잘 파악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글을 전부 정독을 하고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제일 가장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흐름을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한 문단 한 문단 읽고 나서 관련된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패스지 전체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게 예시 문제 10개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이런 형식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다른 것 같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상황 그리고 대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뭐 특정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캠퍼스 상황에서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말하거나 길가에서 친구들이랑 어떤 거 뭐 팜플릿 같은 걸 보고 말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걸 테스트하게 됩니다. 강의는 개념 설명 위주고요. 예를 들면 뭐 사이언스 렉처라 그러면 오늘은 반감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방사성 물질은 뭘까요? 이러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파악을 했는지가 주요 그 논점이 되고요. 대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컨텍스트 위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요령도 여러 가지인데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넘기고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리딩 실제 시험에서 본문 정보를 정독하는 건 시간상 가능할까요? 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나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전부 정독하고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하냐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한 문단 한 문단 다 정독을 할 수 있냐는 말인가요? 그걸 좀 더 스페시파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읽는 건 한 문단 한 문단 다 제대로 정독해서 읽은 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 공부를 할 때는 전체 문단 전체 글을 다 읽고 스타일이었었는데 지금 무관의 친구가 답하고 있는데 들리나요? 들리면 들린다고 한두 명만 좀 말해주세요. 이 정도로 들리는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안 들리나? 그래서 끊겨요? 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완전히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시험을 볼 때는 실제로 다 읽은 건가?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문단을 보고 푸는 스타일이었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 전체 글을 다 읽고 푸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안 읽은 섹션 같은 것도 있었나? 전 그 문제를 풀 때,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문단 다 읽는데 뭐 건너뛴 문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 걸로. 네, 사실은 다 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문장 괜히 뛰어넘었다가 나중에 거기서 문제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읽기 속력이 느리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먼저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연습을 하고 속도는 읽다 보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읽는 방식을 먼저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다 못 읽으니까 다 못 읽은 상태로 푸는 연습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거는 점수가 오르는데 제한이 어느 정도 걸리고 본질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닝 시험에서 테이프를 한 번만 들려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한 번만 들려주고 근데 특정 문장이 어떤 의미로 여기서 쓰였느냐 하는 문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말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까라는 문제들은 이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냥 한 번만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답변이 됐나요? 된 것 같고요. 좋아요. 그래서 리스닝에 다시 좀 얘기를 하면 문제 유형은 제가 뒤에서 다시 예시 문제를 보여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 아까처럼 링크가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내가 놓쳤어.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 같은데 놓쳤네? 근데 그런 경우더라도 뒤에 어차피 중요한 정보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반감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라는 뭐 원소는 반감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걸 증거로서 활용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컨텍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한번 놓쳤어도 거기서 패닉 오면 이제 진짜 망하는 거고 패닉 오지 않고 추론을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춥다. 몸만 좀 해볼게요. 그리고 강의 중 모르는 용어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칠판 이미지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모르는 용어 나온다고 크게 막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딱 한 번만 테이프를 들려주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예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뭐 머릿속으로 전부 기억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노트 테이킹을 해서 기억을 하고 나중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발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닝의 경우도 리딩처럼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엔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감기가 탑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너무 익숙한 문제니까 뭐 하프라이프라는 용어도 익숙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대화의 경우에는 뭐 배경 지식이랄 게 없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뭐 라이브러리를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닫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나 공부 어디서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강의에 있어서는 조금 있을 수 있다. 배경 지식 이펙트가 그런 걸 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mple인데 여기서도 이제 왼쪽은 그냥 그 리딩 패시지처럼 보이지만 들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왼쪽이 아니라 둘 다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Lecture mainly about. 렉처가 뭐 주요하게 뭐에 대한 거고, 그리고 프로페서가 말하기로는 디테일한 거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시로 뭐 two servants, why does the professor mention? 네. 예시로 뭐 conversation between two servants라는 걸 들었나 봐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구조, 문장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거 넘기고 implication도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함축된 정보 혹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다루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이제 강의였고 대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따가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스피킹은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막 15초 주고 30초 주고 하는데 한국어로 그 안에 생각하고 말하라고 해도 조금 부담이 있을 정도의 시간일 수 있어요. 15초 만에 막 내가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너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니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봐 라는 거 했을 때 이제 금방 준비하고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이제 스킬로서 딱 생각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그냥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싸이를 해볼까? 싸이 뭐 강남스타일 유명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를 딱 꽂혀서 바로 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싸이는 좀 아닌데 나는 태연이 좀 더 좋은데 태연이 왜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준비 시간 다 까먹고 논리 같은 거 빌딩 전혀 못하고 예시 빌딩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인디펜던트한 문제랑 인테그레이티드 문제가 있어요. 인디펜던트는 원래 두 문제였는데 요즘에 이제 한 문제로 줄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고 뭐 이런 거 말해봐라. 좋아하는 시티가 누구고 그게 왜 좋냐 이런 거 물어보는 데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감할 수 있고 처음에 접하면. 근데 인테그레이티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말했던 캠퍼스 상황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노트테이킹 필요하고요. 잠시만요. 우와, 잠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스크린 보이네요. 좋아.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스피킹 프랙티스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인디펜던트죠. 너 그냥 생각해보는 거 말해봐라라는 거고 Some people enjoy taking risks and trying new things. 어떤 사람들은 리스크 지면서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반대가 좋은지 네 생각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냥 본인 딱 처음에 드는 생각대로 하는 연습을 조금 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연습만이 답이다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문제인데 이런 것처럼 그 공지를 하나 읽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디스커션 하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라이브러리가 닫는데 공부 어디 사냐 이런 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슨 예시를 들어서 말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라이팅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 잠깐 라이팅이 마지막인가? 그러네. 라이팅이 마지막이구나. 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해보겠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레이티드와 인디펜던트가 있는데요. 인테그레이티드가 있고 인디펜던트가 있는데 아까 스피킹이랑 비슷해요. 인테그레이티드 같은 경우도 리딩이랑 리스닝 매티리얼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말했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세션이 되는 거고요.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다시 인테그레이티드 팁을 조금 드리면 그 리딩 패세지를 먼저 읽게 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반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뭐 논란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게 리딩 패스지 나오고 보통 거기에 반대하는, 반박하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렉처러 뭐 이런 게 이제 리스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논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논지가 나오는데 뭐 주장 1, 주장 2, 주장 3, 근거 1, 근거 2, 근거 3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리버터리 이제 리스닝 섹션에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조인을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으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반박을 했다. 이 사람은 저렇게 주장했으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반박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리딩 패시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쭉 읽은 다음에 리스닝 들은 다음에 이제 쓸 때가 오잖아요. 쓸 때 이제 왼쪽에 또 나와요. 화면상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리딩을 할 때 막 노트 테이킹을 할 필요는 없고 리딩을 그냥 이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리스닝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그런 거 이제 좀 노트 테이킹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리딩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리딩 파라프레이즈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파라프레이즈를 하면 그러니까 리딩에 나온 근거 예를 들면 뭐 나트륨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몇 년이어로 원래 처음에 추정이 되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제 답변에 써도 돼요. 긁어오기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루브릭에 나와 있습니다. 루브릭에서 요구하기로는 인테그레이티드 라이팅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파라프레이즈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패시지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혹은 중요한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파라프레이즈 하느라고 둘을 어떻게 파라프레이즈 하지? 커밋이라고 파라프레이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굳이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굉장한 팁입니다, 사실은. 파라프레이즈 안 해도 점수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들은 뭐 템플릿을 뭐 엄청 뭐 길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최소한으로 그냥 써서 인트로 할 때 어떤 문장으로 어떤 표현으로 시작할지에 대한 것들 정도 그리고 이제 verb 어떤 걸 쓸지 또 이제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다 보니까 뭐 I believe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동사들을 뭘 쓸지 정도만 이제 대충 생각해 놓고 프레임을 짜고 transitions 뭐 however 뭐 nevertheless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기억을 해놔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쓸지 이런 것들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급 문장 감이라는 게 있는데 고급 문장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희귀한 문장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임플라이 한 건 가정법이라든지 도치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급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까 I ate a lunch 이런 그 평문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도치가 들어가고 가정법이 들어가고 하면 조금 더 뭐 있어 보이는 혹은 얘가 글을 좀 쓸 줄 아네? 라는 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여서 고급 문장을 한두 개 정도 라이팅에서 넣어주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잘 안 된다,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약간 말한 거기도 한데 문장을 먼저 쓰는 연습을 하세요. 문장 쓰는 연습이 잘 되면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먼저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잘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답변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간 신경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고요. 시간 신경 쓰지 않고 좋은 답변을 쓰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줄여서 여러 번 연습을 하면 시간을 줄는 거기 때문에 시간 줄이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팅 example problem인데요. 인테그레이티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는 왼쪽처럼 이제 그 리딩 패시지를 먼저 쭉 읽고 그 다음에 리스닝에서 이런 뭐 리버트하는 그 글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글을 이 사람이랑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제 논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20분이 주어지네요. 원래 30분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어쨌든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동사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로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뭐 criticized, pointed out 아니면 또 뭐 있지? 뭐 rebutte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다양한 이제
동사 어구를 사용해가면서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reverted만 3번 썼다 그러면 아 얘는 어휘 능력에 약간 제한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variety를 주는 게 좋고요. 질문이 아직 뭐 더 추가한 게 없네요. 그리고 라이팅에서 인디펜던트로 나오는 것들은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television advertising directed toward young children age 2 to 5 should not be allowed.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어린애들한테 보여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agree 하는지 disagree 하는지를 잘 쓰면 됩니다. 여기서 뭐 주의할 점은 아니고 GRE랑은 조금 다른 게 GRE는 약간 되게 신중한 표현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토플에서는 뭐 그런 학구적인 혹은 뭐 학자적인 중립심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문장 잘 쓸 수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agree면 agree, disagree면 disagree 완전히 그냥 한 편에 100% 서가지고 쭉 그냥 논리만 잘 전개하면 됩니다. 그게 채점 요소고요. 됐다. 시간 괜찮게 끝났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및 시험 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빠르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송무건 학생의 시험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에 올려주세요. 원래? 너도 답변해. 질문이 한 뭐 10초 정도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는데 치고 있어요라고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가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니. 배고파. 말 너무 열심히 했어. 영타 속도로 인한 손실이 있을까요?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보는 키보드는 그 랩탑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데스크탑 키보드고 그것조차도 막 엄청 좋은 기계식 키보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랩탑 키보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나는 맥북 키보드가 너무 좋아. 나비식 키보드 이런 거 너무 좋아. 혹은 뭐 이제 기계식 키보드 체리식 너무 좋아. 이렇게 있었다가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조금 평소 타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키보드를 하나 새로 사서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빠르게 치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타수가 그 랩탑에서 나온다고 해도 데스크탑에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험장에 있는 거랑 비슷한 조금 꾸진 그 키보드를 사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영타 빠르면 좋아요. 느리면 손해예요. 근데 몇 정도가 좋은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본인이 써보면서 내가 생각은 이만큼 했는데 쓰는 건 이만큼밖에 못 쓰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영타를 늘리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을까요? 5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있으면 있다고 빨리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이거 올렸다. 한승엽. 승엽이 안녕. 아닌가? 잠깐 내가 아는 선생님이 아닌가? 이승엽이었어. 미안해. 난 쓰레기야. 스피킹 문제 중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미리 준비하는 것이 틀린가요? 아니요. 너무 좀 다양하게 나와서 준비를 좀 해갈 수는 있어요. 해갈 수는 있는데 완전히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견 있나요? 홍무원 학생? 그냥 하나. 안녕하세요. 1학번 송무건이라고 합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어디선가 봤던 그런 주제는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평소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주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키워드를 정해주시면은 그래도 시험 대비가 항상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약간 자주 쓰일 수 있는 답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밍 이런 거 딱 준비를 해놓고 나는 스위밍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이게 유산소 운동이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뭐 물놀이니까 어차피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헬스나 이런 것처럼 땀문복이 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답변들을 준비해 놓으면 스위밍이라는 컨셉트를 쓸 만한 게 있을 때마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친구들이랑 어떤 걸 자유시간에 하니? 친구들이랑 만나면 뭘 하길 좋아하니? 스위밍. 그냥 만나면 다 스위밍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취미가 뭐냐? 혹은 뭐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 혹은 뭐 아예 조금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뭐 시티 어떤 시티 좋아하냐 이런 약간 잘 나오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내기 수업 때문에 앞에 내용 듣지 못했으면 나중에 녹화하는 거 보시고요.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Are you recording, Alice? Right. 음, 이거는 나중에 질의응답 섹션에서 하도록 하죠. 지금 무건이가 시험 팁을 전달한 다음에 꼭 돌아와서 지금 있던 질문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네. 이거 써본 적 있나? 그냥 드로우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다시 마우스로 돌아가서 넘겨야 돼. 그냥 넘기기만 해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학번 화학 전공하고 있는 송무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엄청 고득점을 위한 팁보다는 저는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굉장히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정도가 아닌 사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토플을 테스트를 봤을 때는 19점이 나왔는데 막 스피킹에서 0점이 나오고 리스닝에서 막 4점이 나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빠르게 올린 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정석으로 공부하는 방법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9점에서 시작해서 처음 그 다음 달에 모의고사에 봤을 때 한 6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19점과 60점 사이의 갭이 엄청 커 보이지만 그 초반에 올리는 구간은 사실 별로 어떤 방해가 될 정도의 요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간을 제외하고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그 구간을 약간 나눠서 그런 구간들을 뛰어넘는 스텝업을 위한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는 60점을 비기너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처음 60점까지는 저는 정말 올리기가 쉽다고 느꼈고, 그리고 여기서 60점까지는 저는 다른 경우에는 아까 상현 형이 말했던 것처럼 리딩, 리스닝이 주가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귀도 하나도 뚫려 있지 않고, 정말 뭘 말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일단 리딩과 라이팅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스닝 지문이 들어있지만 사실 스피킹이나 리스닝에 비해서 그 지문의 어떤 다른 지문들보다 라이팅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듣기가 쉬워요. 그리고 요약하기도 상당히 이미 그 프로페셔널하게 요약이 된 상태에서 저에게 들어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리딩 실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60점까지는 리딩이랑 라이팅이 먼저 주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방해물이 되는 거는 저는 보캐블이랑 그래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이제 당시에는 정말 아무 단어도 모르고 아무 그래머도 모르니까 일단 리딩이나 리스닝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뭐 하루에 50단어씩 뭐 최소 20개 이상 그래머씩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해두면서 계속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는 가장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정석적인 사실 정석적인 길을 밟을 수밖에 없는 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 표시해놨듯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수준의 초보자분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그만큼 이제 드래스틱한 점수 상승 곡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그냥 50단어라고 딱 정해두고 외웠는데, 처음에 이런 단어를 외우실 때는,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서 단어장을 받으면 빈칸이 뭐 영어에서 한글로 가는 것도 있고, 한글에서 영어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수준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토플은 그 일단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토플에서 뭐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 다양한 그 동의어들을 동의어들을 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고득점에 가야 이제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딩에 먼저 집중을 하려면은 그 먼저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무조건 그 정도로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단어를 정해놓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전날에 했던 단어들과 새로운 50단어들을 계속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50단어, 그 다음날엔 100단어, 그 다음날엔 150단어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그게 사실 첫날에만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은 다음날에는 그냥 스르륵 넘기는 수준으로 거의 뭐 한 셋에 1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그 상당히 빠르게 단어들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안 외워진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따로 기록을 해서 또 새로운 셋으로 만들어서 토플까지 계속 외우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미디엇. 저는 이제 이 구간을 60에서 80점으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슬슬 보캐버리만으로는 한계가 오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리딩과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리딩과 라이팅이 30점이지만 어차피 나머지 점수들은 스피킹과 리스닝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보캐버리나 그래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듣기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말하기 실력이 부족하면은 정말 한계가 부딪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60점까지라도 이제 리딩이 사실 정말 잘해도 한 25점? 그 정도까지밖에 수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딩 공부는 항상 여기까지는 1순위로 두고 하시고 다음이 중요한 게 스피킹입니다. 왜냐하면 리스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가 정말 안 뚫렸어요. 그래서 리스닝을 점수 올릴 방법을 사실 이때까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핵심을 잡아서 그것을 자신이 만든 템플릿에 맞춰서 자신이 만든 템플릿에 맞춰서 그대로 얘기하기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스피킹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에 부족했던 리딩 실력을 채우는데 보통은 이제 리딩이 해석은 되지만 문단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던가 마지막 문제에 나오는 전체적인 글의 맥락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딩과 스피킹을 같이 공부하되 리딩을 공부할 때는 사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토플 지문을 그대로 다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토플마다 어떤 글의 구성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맥락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토플 지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토플 텍스트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리딩을 점수를 더 올리고 싶으면 문단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토플 지문이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이건 사실 아까 했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할 얘기가 있는데 패러그래프들에서는 보통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핵심으로 그냥 뭐 아까 상현 형이 얘기했던 예에 대해서라면 뭐 나트륨의 반감기는 어느 정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핵심이 되는 문장이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몇몇 케이스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문단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맥락을 굉장히 잘 연습해 주셔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역시 사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문단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단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다이렉트한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0점부터 100점까지는 어느 정도 리딩과 라이팅이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남은 건 스피킹과 리스닝이었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템플릿대로 하되, 저는 이제 거기에 또 추가할 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스피킹을 풀다 보면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깨달은 것은 사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취미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전자기기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답이 전자기기는 인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답이어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결국 토플 테스트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많이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떠오르는 쪽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 되겠지만 결국 토플 테스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냐가 아니고 결국 저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것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뭐 스피킹이든 라이팅에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것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티드에서는 보통은 이제 학교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어떤 대학이 무슨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여학생이 화났다. 그 화난 이유는 무엇이다. 크게는 이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포인트들을 잘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끔 가다가 좀 페이크 대화가 나오는데 혹시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난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화났어.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문장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까지 다 헷갈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그 여학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어보는데 정말 전체 스크립트를 전부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남학생이 막 여학생의 기분을 물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질문을 말해버리면은 정말 60초가 아니라 2분도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토픽 그리고 그 학생의 오피니언, 솔루션까지 이 세 가지 정도만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시험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집에서 그 테스트를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장소마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컴퓨터도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사실 정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몰래 게임하는 데 쓰는 그런 컴퓨터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커스토플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가시면 시험장 리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처음에 제대로 시험을 쳤을 때 대학에 가서 시험을 쳤을 때 89점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성적을 제출했지만 이게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100점을 넘겼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다른 곳에서 한번 시험을 쳐보니까 101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12점이라는 차이는 여기서 정말 굉장히 큰 점수 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장소 물색을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닝이 이게 음질 때문인지 아니면은 평소와 다른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더 안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황을 하면 거기서 끝이죠. 네. 여기서 당황하면 정말 거기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 리스닝을 만약에 어느 음질 문제든 아니면은 주변 환경의 변화의 문제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놓쳤더라도 거기에 뭐였지 이런 식으로 얽매여 있으면은 절대 안 되고 바로 다음
바로 다음 문장으로 침착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모의고사와는 큰 난이도 차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게 지금 상대평가이기도 하고, 토플 시험마다 이제 천차만별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실전 2번에서 2번 모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점수가 사실 거의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89점 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도 정말 시험 치고 있는데 옆에서 공사장 소리 나면 정말 화나거든요. 그런 거에도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네, 평소에 뭐 노래를 틀고, 뭐, 문제를 푼다던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팝송을 틀고 문제를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한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당황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 스톡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키워드를 메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대비를 해주면서 어떤 자신이 할 말을 까먹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자잘하지만, 네, 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는데, 무한이 처음 점수가 19점이었고, 모의고사였죠, 이게. 모의고사였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 점수가 그러면 101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친구니까, 제가 지금 제 팁을 짧게 빨리 한 다음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영어 자신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다 한꺼번에 합시다. 제 걸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 있나? 없겠지? 네, 그러면 제가 제 팁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건데, 루브릭스 뭐라고 해야 되지? 채점 기준표를 보면 이제 스코어가 어떤 능력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스킬을 유지하고 이런 스킬을 디벨롭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보면 이제 라이팅, 인디펜던트 라이팅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 자기 생각 쓰는 거죠. 그래서 appropriate explanation 할 수 있는지, synthetic variety, 그러니까 다양한 동사나 idioms 같은 거 구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장점 중에 하나고, integrity 여러 가지 이제 reading과 listening을 가지고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successfully select the important informa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select 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 정보를 paraphrase 굳이 할 필요 없이 이제 select해서 적으면 되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험 점수를 보면 select해서 그냥 copy and paste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나쁘게 나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occasional language error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verb 뒤에다가 s 하나 안 썼다, 주어 동사 매칭이 안 됐다라고 이런 것들에 물론 그게 좋으면 좋지만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거기 절망하거나 그거 신경 쓰느라고 글을 못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점이 만점인데, 문제 하나 상에서 딜리버리랑 랭귀지 유즈에다 이제 박스를 쳐놨어요. 보면 well-paced flow로 중간에 하면서 이제 절거나 이러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랭귀지 유즈에서는 좀 약간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끊기지 않게 말하는 것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문법 공부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 문장을 여기다 놨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 importing the brain, 저기 여기 지금 미팅 오프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셔서 나중에, 네, 죄송합니다. Importing the grain, which would have been expensive and time-consuming for the Dutch to have produced themselves, kept the price of grain low and thus stimulated individual demand for other foodstuffs and consumer good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에 대해서 이거 한 번 읽고 너무 이해가 잘 된다, 무슨 의미인지 딱 파악이 된다 라고 하면 문법 공부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때 보는 정도.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읽히고 2번, 3번 읽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
혹은 뭐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100% 어떤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지, 문법의 절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전식 공부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사전식 공부라는 건 뭐냐면 사전을 여러분이 사전표를 쳐놓고 A부터 Z까지 보면서 공부하지 않듯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듯이 모르는 문법이 있을 때 이거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have PP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지? 뭐 아니면 가정법이 나왔는데 혹은 도치구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모를 때 사전식으로 가서 이제 문법서랑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가 중고등 단어 공부할까요? 하세요. 토플 단어장을 사면 중고등 단어 미디움 혹은 하이 레벨부터 토플 단어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중고등 단어를 알아야만 사실은 토플을 볼 수 있는 거고 토플 단어장이 없는데 중고등 단어장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토플 단어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모른다는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기준인데 이건 제 좀 임의로 적은 거긴 해요. 95점 이하 미만이라고 적어놨네요. 수능 영어가 95점 미만이었다. 혹은 TPO나 토플, TPO는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토플을 실제 봤을 때 90점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중고등 단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고등 단어장이나 토플 단어장이나 겹치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토플 단어에 조금 더 고급 단어가 나오고 중고등 단어에 조금 더 저급 단어가 이제 나온다는 게 차이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중고등 단어를 이제 보충하는 걸 좀 목적으로 여기는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수능 영어가 95점이면 그럼 중고등 단어 안 봐도 되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리해놨던 그 중고등 단어, 모르는 단어 혹은 헷갈리는 단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만 보셔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토플 단어를 얻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TPO 기출 단어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온 단어들 혹은 뭐 실제 기출 단어들 이런 거 여러분이 푸시면서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라고 정리한 것들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prefix, suffix, etymology 그 접두사, 접미사, etymology는 단어 기원, 단어 어원 그런 걸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적어놓았습니다. 뒤에는 이제 사전 활용법을 써놨는데요. 여기서 뭐 코딩 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이랑 물음표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네이버 딕셔너리에서 검색할 때 좋은 툴인데요. 별은 이제 0개 이상의 스트링 문자열, 네, 문자열을 이제 말하는 거여서 예를 들어 이렇게 네이버 딕셔너리에 치면 인스틸, 뭐 디스틸, 스탠드스틸 이런 것처럼 여러 무슨 스틸이 나와요. 그냥 스틸도 나올 수도 있고 스틸이 나온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SCI, SCI 혹은 뭐 C 뭐 이렇게 되는 게 자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이언스의 Sci도 이거고 시저의 C도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면 이제 앞뒤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넣어서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을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punctuate라는 단어를 봤는데 무슨 tuate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걸 한번 이제 더듬어 보려면 별표하고 tuate 이렇게 쳐서 뭐 punctuate도 보고 뭐 여러 가지 situate도 보고 하는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 한 번에 좀 정리를 계속 하면서 외워야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구글 딕셔너리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구글에 그냥 구글 딕셔너리 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웹페이지 상에 딕셔너리가 하나 나오고 거기다가 뭐 rampant 이런 거를 뭐 이제 치면 단어를 하나 치면 그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대부분 이제 어원이 좀 나와요. 물론 아주 막 엄청 안 쓰이는 뭐 GRE 레벨의 단어를 치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rampant랑 devolve는 뭐 풀 단어 수준으로는 조금 고급 단어이긴 한데 뭐 rampant는 이렇게 찢어서 devolve는 이렇게 찢어서 ramp가 이 뭐라 그러지 경사로 뭐 경사면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rampant는 그리핀도르에 보면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으르렁 하고 있는 덮치려고 하는 이런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어원 같은 걸 찾아보면 실제 램프 경사로에서 어슬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램펜트가 드라이브 됐다고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램프라는 단어랑 연결시켜서 이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지죠. 그리고 디볼브, 뭐 이거는 이제 볼브가 뭐 리볼버 할 때 이런 것처럼 돌린다는 의미가 있고 D는 아래로 돌린다라고, D는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래로 뭐 물려주다, 뭐 양도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티몰로지 찾아가면서 외우면 관련 단어들 이제 좀 찾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위에랑 좀 연관시켜 보면 별표 한 다음에 볼브를 이제 검색해 보면 무슨 볼브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에티몰로지를 한 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습니다. 토플에서 영영사전은 굳이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냥 한국어 단어장 열심히 보고 그게 완벽하다고 싶으면 괜찮고, 그리고 근데 뭐 이제 어떻게 쓰는지 용례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rampant 혹은 devolve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럼 devolve in a sentence 혹은 뭐 rampant in a sentence 뭐 이런 식으로 쳐서 구글에 친 다음에 어떻게 그 센텐스에서 쓰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원으로 단어 외우는 건 아까 좀 말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구글 딕셔너리랑 윅셔너리라는 것들에서 이제 어원이 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팅 대비, 토플 모의고사, 좋았어. 마지막 슬라이드다. 거의. 라이팅 대비는 영어 어순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하기가 굳이 라이팅이랑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하기를 하다 보면 영어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를 들어 한국어 어순으로 생각한 다음에 또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영어 말하기가 아니라 한국어 번역해서 말하기거든요. 영어 자체로 생각해서 영어 어순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수순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영어 어순으로 생각하는 게 대비가 되고 스피킹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라이팅 할 때도 그 생각하는 순서가 영어 어순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생각이 뻑뻑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에서 수식 절 붙여나가기. 이거는 복문이나 긴 문장 같은 거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그 문장의 핵심 컴포넌트를 먼저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붙여나간다든지 수식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author의 opinion에 동의하지 않아. 근데 그 author의 opinion은 무슨 거야 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은 요것만 앞에 것만 쓰고 나서.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붙여나갈 수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붙이지 않더라도 일단은 전체 문장을 써놓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삽입구를 넣는 식이나 아니면 뭐 수식어구를 넣는 식으로 해도 그런 이제 문장 쓰기가 좀 더 고급 문장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던 건데요. 고급 문장 뭐 예를 들면 도치나 가정법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thesaurus는 그 이게 유명한 웹사이트인데 그 이디엄 사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수행하다, 뭐 commit 이런 단어를 한번 수행하다? 뭐 어쨌든 그냥 commit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다고 합시다. 근데 비슷한 단어를 또 여러 번 쓰고 싶어. 아니면 내가 너무 쉬운 단어를 생각했어. 뭐 kill 혹은 뭐 died 이런 거 생각했어. 근데 이게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할 때 예를 들면 뭐 pass away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때 thesaurus를 쓰시면 라이팅 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끝난 것 같아요. 들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6시 30분까지 조금 식사 플러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질의응답 있으시면 아까 저희가 받은 질문들도 조금 다룰 테니까 뭐 식사하실 분들이 계시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도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